나에겐 오랜 옛 친구 오우가 있다. 정확히는 유구가 맞지만 한 친구는 오래전에 연락두절이 되어 얼굴 못 본 지 20년도 넘었다. 그래, 다섯 친구가 가끔 만난다. 난 중2 때로부터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불시 만나면서 거론해 본 결과 내 메모리가 틀린 것으로 지적받고 교정한 바가 있다. 중3 때 같은 반이 되었고 무슨 연유였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그 공통인자를 집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룹으로 몰려다니며 지금껏 55년간 유지해왔다. 학창시절에야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 자연스레 모임을 유지해오다가도 사회생활의 범주가 다를 경우라면 먼 발치 소식조차 감감해지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인 교우관계인데 우리는 전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으면서도 띄엄띄엄 용케도 그 관계를 지속시켜 온 것이다. 자주 만난 것도 아니었다. 몇 년씩이나 되어서 누군가가 불시에 발동을 걸면 요령껏 연락해서 만났고 그런 후에 몇 달이 지나기도 하고 몇 년이 지나기도 한 후에 또 그렇게 얼굴들을 봤다. 그렇다고 해서 자주 만나는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친구들이 따로 있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그룹을 이룬 모임도 다양하게 유지하고들 있는 것 같지만 이 오후처럼 드문드문 만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신비의 결속력은 과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몇 번 머리를 스쳐갔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랜 연륜만큼이나 다양한 우리 일상 속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채 스르르 꼬리를 감추고 사라져갔다. 나는 이제 그 오후가를 불러보려 한다. 먼저 나를 제외한 다섯 친구를 간단히 해고한다. 여섯 수소부터 시작했으니 그중 하나 소식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해버리기엔 흘러간 추억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편의상 A, B, C, D 그리고 E로 구분한다. A는 현직 변호사다. 나와 가장 가까운 동네에서 소중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그의 가족사항에 정통했었다. 누이들이 많은 집 장남으로서의 그의 권위는 확고했고 하나 있는 남동생이 우리를 쭈뼛거리면서 따랐다. 후에 그는 K자동차 부사장까지 올라가 은퇴 후 내가 잠시 머물던 대학의 학생 취업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대입 재수하던 중 그의 선친께서 자꾸 하셔서 친구들 여섯이 진창에 산길을 운구하느라 땀 깨나 쏟은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어눌한 듯 하나 정연한 논리로 핵심을 잃지 않는 그의 어투는 어느 인류 변호사에 들리지는 않지만 지금은 거의 신규 수임은 거절한 채 천천히 은퇴를 준비하는 듯 하다. 건강을 위해 등산을 즐겨왔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변호사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B는 역시 현직 의사다. 종합병원 마취과 전문의에 오랜 경륜을 키워온 이 지역의 실력 있는 닥터이다. 학창시절 그의 모습에서 느껴온 온화함과 배려, 친절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딘지 이기적인 채취가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사실 그와는 좀 서운했었다. 그와 나의 아내가 여고 동기 동창인 바 따지고 보면은 어느 누구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법한데도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어느 날 우리 부부가 B네 집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왠지 모를 까칠한 분위기 탓이었을까? 그는 지금 한방병원의 협진 양방 의사로서 여전한 노익장을 과시하며 현직에서 분주히 활동 중이다. C는
은퇴한 교수이다. 사립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으나 나중에 국립대학으로 이직했다. 어린 시절 그는 오뚝선 콧날과 갸름한 외모로 좀 다른 듯해 얼른 눈에 띄는 친구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특별한 느낌은 사라졌다. 그 시절 그의 모습은 별로 말이 없었다. 그런 그가 비의 소개로 결혼까지 꼴이난 여인이 지금 그의 아내인데 최근 그의 오송집에 초대받아 사후가 두 끼씩이나 축내며 크게 호강한 적이 있다. 그런 후에 대부분 은퇴한 우리 오후의 모임이 본격화된 바가 컸으니 그의 노력이 크게 결실을 본 셈이다. 그런데 최근 몇 차례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니 예전의 그와 달리 그는 좀 변해 있었다. 말이 많아졌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가르치는 일이 그런 것일까? 다행인 것은 다변이 아니고 정변이었다. 발음도 정확했고 논리적이었으며 흐름을 주관했다. 해양학과로 지나간 그가 그 계통의 전문가가 되려니 했던 우리들 모두를 놀래키며 그는 지금 교육학계를 주름담던 석학이 되었다. D는 현직 광역지자체장이다. 현직인 이상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다. 그는 어린 시절 나와의 비밀스런 추억을 가장 많이 보유한 친구며 또 어느 누구보다도 오래간 자주 교류해 왔다. 50여 년 전에 동명동 자취방 구조까지도 눈에 선하다. 그의 여동생, 후배인 남동생, 그리고 광고 출신의 바로 위 손이 형까지도 그 시절에 벌써 통한 바 있다. 최근 100살 넘긴 그의 모친상 때 그들 모두를 오랜만에 상봉할 수가 있어 깊은 감회가 일었다. 그는 행정고시 합격 후 공무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기관리와 덕성, 그리고 지도자로서 수양에 엄격했던 바 이선의 국회의원과 장관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정치의 궁극은 권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배분하는 것이므로 목적 달성이 아니라 과정 달성이라고 해야 한다 하여 끊임없는 절제가 절제적인 필요 조건이다. 친구는 지금 성공적인 그의 길을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다. 그가 바로 연락두절의 친구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선교활동에 몰입한 그의 생활은 다른 친구들과의 평범한 일상생활로부터 점차 멀어졌다. 서울생활 초기엔 그래도 우리의 교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조선공학을 전공한 그가 같은 대학을 다니던 시의 공릉동 자취생활 정착을 위해 힘써주는 등 친분은 계속되었으니까. 그러다 그가 입주 가정교사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부터는 점차 서운해지기 시작했다. 지방 출신 유학생이 갖는 애환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한 데다 독실한 맹신자로서의 불타는 신념이 확연히 비칠 정도로 그는 당시 선교 활동에 열중이었으니까. 나는 지금도 그가 선물한 두꺼운 성경 전서를 책장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는 졸업 후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있다 본격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기독교 단체에 투신한 듯 했다. 성서만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회사를 운영했고 가끔은 만났으며 또 서로 휴대폰 통화를 유지했다. 그러다 어느 날 휴대폰 너머로 앳된 여자의 목소리가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라며 퉁명스럽게 전달된 뒤로 더 이상 그와 연락할 길이 막연해져 버렸다. 추석 송주거를 오후가로 노래한 고산 윤선도는 500년 후손들 교과서에까지 등장한다. 당시의 양반 누구나가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사색 당파 싸움의 기실은 삶의 의미조차 잃고 애로움을 달래러 만든 친구들이 바로 추석 송주거린 셈이다. 하지만 내겐 세파에 시달린 나머지 외딴 섬으로 낙향해 연락을 끊고 운동생활하다 늘 변치 않고 그 자리에만 있는 자연물들을 벗삼았다는 얘기로만 인식된다. 요즘으로 치자면 자연인인 셈이었다. 하지만 요즘에 그런 자연인의 글이 500년 후손들 수능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까? 얼른 상상할 수 없다.
시대의 흐름은 늘 가치관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나는 우리의 오후가 지금껏 그려왔던 것처럼 정기적인 모임도 그런 모임의 명칭도 배칙도 특별한 룰이나 금기도 없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불규칙적인 서로의 필요에 의해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아직 못 찾고 있는 이가 조속히 우리들의 불시 만남에 다시 합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염원한다. 혹시 모른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 우리 중 어느 누가 내가 지금 오우라 하는 것처럼 편의상 우리의 모임을 유구라 이름 부를지. 그러나 그럴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그저 불시 만남으로 고착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게다가 유구는 유구처럼 어색한 발음이 될 터이니 차라리 이름 없이 가는 게 더 낫겠다.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